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병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나라는 의병이 그렇게 많았을까? 사실 의병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두드러진 현상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 민족의 독특한 특징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병이 뭔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의병은 쉽게 말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민병대랑 비슷한데 목적과 정신이 좀 달랐죠. 민병대는 정부가 조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병은 완전히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라는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병 활동은 임진왜란 때와 일제강점기 때였는데요.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쳐들어오자 농민부터 양반, 심지어 승려들까지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이거 우리가 안 나서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온 국민에게 퍼진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의병이 활발했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리 민족의 특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농사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매고 추수하고 서로 돕는 게 당연했죠. 이런 공동체 의식 덕분에 나라가 어려울 때도 자연스럽게 뭉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살던 땅은 내가 지킨다 라는 향토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왜군이나 일본군이 자기 고향을 침략하면 누구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무기를 들었던 거죠. 우리 민족은 불의에 맞서는 정신이 유별납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성향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일본군과 싸우다가 생포된 의병장 최익현은 적국에서 주는 밥도 거절하고 스스로 굶어 죽는 길을 택했어요. 이런 불굴의 정신이 의병 활동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라를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여겼어요. 왕은 백성들의 아버지, 백성은 그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아버지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며 스스로 나섰던 겁니다. 우리 의병들, 그 활약상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는 조헌이라는 의병장이 청주에서 왜군을 몰아냈고 곽재우는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과 함께 적을 막아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고경명, 최익현 같은 분들이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바쳤죠. 1907년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의병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특히 신돌석이라는 평민 출신 의병장은 경상도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일본군과 맞섰는데요. 당시 의병 부대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모이기도 했고 철도를 끊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아주 전략적으로 싸웠습니다.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전설로 이어지다 안타깝게도 의병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역사에도 크게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병장 곽재우는 빨간 옷을 입고 싸워서 왜군이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죠. 이런 무용담들이 후손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의병을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뭉쳐 싸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함께하는 힘,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런 의병 정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의병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